트레이드 마감 이후 서부 컨퍼런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 팀이 즉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루카 돈치치의 LA 레이커스 이적입니다. 이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트레이드가 이 팀들을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 각 팀의 플레이오프 전망은 어떤지, 팀별 플레이오프 시드와 매치업 그리고 시리즈 승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를 분석하기 위해 XRAPM 기반 예측 모델과 플레이오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짧은 로테이션 기준을 적용하여 시즌 나머지 일정을 만회 시뮬레이션하여 주요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1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번 시즌 이미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으로서 최근에는 챗 홈그란까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전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XRAPM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썬더는 리그에서 5번째 수준의 벤치 플레이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를 대비하기 위해 상위 10명의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시즌 내내 평균 플러스 14.1점 차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 성적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즌이었다면 썬더가 이미 서부 2위 멤피스에 8경기 차이로 앞서 있기 때문에 시즌 막판에 힘을 빼고 컨디션 조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썬더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의 클리블랜드와 동률을 기록 중이며 두 팀은 잠재적인 NBA 파이널 맞대결을 염두에 두고 더 높은 승률을 목표로 끝까지 경쟁할 가능성이 큽니다. 2위 멤피스 그리즐리스. 멤피스는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리그 2위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분 이상 뛰는 선수가 단 한 명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플레이오프에서는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늘려 더욱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플레이인 토너먼트 결과에 따라 1라운드 매치업 운이 갈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을 경우 비교적 약팀인 세크라멘토 혹은 부상자들이 많은 댈러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운이 나쁠 경우 최근 버틀러의 가세로 전력이 수직 상승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멤피스가 15승 이상을 거둔다면 이번 시드를 유지하면서 2라운드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를 피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공동 3위 댈러스 매버릭스. 댈러스는 이론적으로 서부 3강에 속하는 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XRAPM 기준으로 리그 상위 12명의 선수 중 3명인 카이리 어빙, 앤서니 데이비스, 데릭 라이블리 2세를 보유하고 있어 풀 전력일 경우 서부에서도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 전력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결국 댈러스의 운명은 부상자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부상자들이 모두 복귀할 경우 험난한 서부에서도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전력을 보여줄 것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도 불확실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8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경우 1라운드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를 만나야 하는데, 이는 댈러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공동 3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만약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팀이 될 것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 가장 큰 전력 상승을 경험한 팀입니다. 물론 레이커스가 루카 돈치치를 영업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동시에 앤서니 데이비스를 내주었기 때문에 순전한 전력 보강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골든스테이트의 로스터는 지미 버틀러를 영입하며 서부 3위급 전력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순위와 플레이인 토너먼트입니다. 20일 기준 현재 워리어스는 서부 6위와 2.5경기 차이, 8위와 1.5경기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 골든스테이트는 플레이인을 거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8번 시드로 올라가면 1라운드에서 리그 최강 전력 오클라호마 시티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진입니다. 하지만 만약 골든스테이트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만 있다면 매우 위험한 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 스테판 커리는 지난 10년간 역사에서 플레이오프 퍼포먼스가 손에 꼽히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5위 LA 클리퍼스. 클리퍼스는 현재 레이커스와 거의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승수에서 한 경기 뒤처져 있고 경기 수도 2경기 졌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클리퍼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카와이 레너드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토론토 시절 카와이 레너드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15경기만 뛴 카와이의 스탯은 평범하지만 온오프 마진 지표와 XRAPM 수치는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즉 카와이가 토론토 시절 퍼포먼스를 되찾는다면 클리퍼스는 의외의 서부 우승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6위 덴버 너게츠. 덴버는 리그 최고의 선수인 니콜라 요키치를 보유한 팀이지만 동시에 팀 내 1옵션과 2옵션 간 격차가 가장 큰 팀이기도 합니다. 덴버의 가장 큰 문제는 요키치가 없을 때 너무 약해지는 전력이죠. 즉 요키치가 벤치에 있는 동안 덴버는 리그 하위권 수준의 팀이 되는데 이것이 덴버가 현 시점 리그 3위임에도 불구하고 6위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덴버 너게츠는 결국 요키치가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뛰느냐와 요키치의 휴식 시간 동안 버틸 방법을 찾지 못하면 2라운드 이상 진출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위 LA 레이커스. 레이커스는 현재 승패 성적에서 같은 전력대 팀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레이드로 루카 돈치치,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합류했고 제럿 벤더빌트도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즉 시즌 초반보다 훨씬 강한 전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레이커스는 기대 승수를 초과 달성 중이며 이는 전체적인 경기력에 비해 승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벤치 전력이 취약하다는 점 역시 뚜렷합니다. XRAPM 기준 벤치 선수들의 기여도가 매우 낮은데 격렬한 전쟁인 플레이오프에서는 주전만으로 버틸 수 없기에 벤치 선수들이 얼마나 잠재력을 보여주는지가 레이커스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현 상태로 플레이오프 성적을 예상해본다면 1라운드는 통과하지만 2라운드에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1라운드 맞대결이 가장 유력한 상대인 휴스턴 로켓츠에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만 2라운드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고 오클라호마 시티를 넘어서기엔 벤치 전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8위 휴스턴 로켓츠. 휴스턴은 리그에서 로테이션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은 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플레이오프에서 로테이션을 줄이며 주전 위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이런 방식의 이득이 크지 않은 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팀의 1옵션 젤런 그린의 수비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린은 XRAPM 기준 수비 기여도가 하위 1%에 속하는데 이는 출전 시간을 늘릴수록 수비 약점이 급격하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경험 부족 역시나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휴스턴의 핵심 선수들 중 상당수가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는 반면 1라운드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레이커스나 클리퍼스는 경험이 풍부한 팀들이죠. 플레이오프 특유의 강한 압박과 템포 조절에 적응하는 것은 젊은 선수들에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젊은 선수들은 매우 훌륭한 정규 시즌을 보냈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LA 연고팀을 상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들의 상성상 1라운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위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미네소타는 정규 시즌 성적에 비해 플레이오프에서 고전할 위험이 큽니다. 덴버를 이길 가능성은 있지만 랜들의 부진과 벤치 뎁스 부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미네소타는 주전급 선수들이 강하지만 벤치 뎁스가 매우 약한 팀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8인 로테이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믿을만한 자원 부족은 주전들의 과부하를 부르게 될 것이고 결국 주전들의 부상이나 체력 방전에 의한 경기력 저하 시 대체할 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와 함께 팀을 이끌어야 할 핵심 선수인 줄리어스 랜들은 현대 NBA에서 가장 플레이오프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유용한 자원이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되죠. 하지만 가장 만날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덴버와의 상성은 좋습니다. 루디 고베어라는 요키치를 면제할 매우 유용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덴버는 챔피언십 DNA를 갖춘 팀이며 미네소타보다 더 경험이 많습니다. 결국 덴버가 비효율적인 랜드를 공략하고 벤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 미네소타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올라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10위 세크라멘토 킹스. 킹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잔여 일정이 어렵고 이미 주전을 혹사시키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단축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쟁 상대 팀들의 부상이나 플레이인에서의 이변이 생기면 극적으로 8번 시드를 차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경쟁 팀들의 로스터에 구멍이 나고 트레이드로 이적한 잭 라빈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신데렐라 스토리를 써내려 간다면 올 시즌 플레이인을 돌파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1위 샌안토니오 스퍼스.
현재 시점의 성적 기준 스퍼스는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2.1%로 사실상 진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10위권 내 진입을 위한 격차가 3.5경기나 벌어져 있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는 마지막 30경기 중 21승을 기록해야만 간신히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웬바냐마까지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매우 어려워진 목표이므로 팀의 목표를 리빌딩으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디에런 팍스 트레이드가 있었으나 웬바냐마가 이탈하며 그 효과가 빛을 발한 상황이고, 그 외 트레이드에서는 플레이오프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전력 보강은 없었죠. 스퍼스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한 팀보다는 확실히 내년 드래프트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팀으로 보입니다. 3월 중순 이후에는 시즌을 마감하며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오는 차기 시즌 드래프트에 더 높은 픽 순위를 목표로 팀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위 피닉스 선즈. 피닉스 선즈는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매우 낮고 현재 전력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즌을 마감하고 리빌딩과 미래 계획에 집중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선즈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10.5%로 측정되며 잔여 일정이 리그에서 가장 어려운 편이라 선즈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한데요. 잔여 시즌 18승은 기록해야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 목표는 아주 멀어 보입니다. 선즈의 로테이션은 이미 주전을 상당히 갈아넣고 있는데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면 효율도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크게 없는 현 시점에서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권 밖에 있는 팀이라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의 주요 팀들의 남은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전력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팀이 다수 있기에 압도적인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를 제외하면 언제든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남은 시즌 리그를 지켜보는 팬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